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신경발달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폐 스펙트럼과 ADHD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러한 질환을 진단받은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 들어 이러한 질환을 진단받은 아이들이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ADHD는 신경발달 장애에 속합니다.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신경발달 질환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것을 후성유전, 그 다음에 면역, 그리고 환경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물로 생겨난 질환이 이런 신경발달 질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은 어떻게 바꿔볼 방법이 없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교정이 가능한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중에 나오는 불협화음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악보라는 이미 정해진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뇌라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연주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들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장면역과 그 다음에 염증, 그리고 환경, 영양소, 그리고 후성 유전에 관한 4가지 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각각의 내용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과 장내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는 단순히 소화만 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뇌와 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에 의해서 뇌에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이 약해진 아이들은 장 점막을 통해서 이러한 유해균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장의 균의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인데, 이때 기능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5R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유제품, 그다음에 밀가루, 그리고 초가공식품, 그리고 당분이 굉장히 높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시리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환경 독소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농약과 환경 호르몬,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 그리고 수은이나 알루미늄, 납과 같은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물질들은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독 기능이 어른들처럼 완전히 성숙된 단계가 아니어서 몸에서는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성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꿔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경적인 독소의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소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충분하게 먹고는 있지만 어떤 유전자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을 배부른 영양소 결핍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균형에 관한 것인데, 요즘 식단은 오메가6는 많고 오메가3는 적은 지방의 불균형이 심한 그런 식단들을 아이들은 먹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가 7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에 관한 것인데, 단백질은 아이들의 키 성장과 부피 성장에만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신체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탄수화물의 비중이 많잖아요, 식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네랄 부족인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초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미네랄 결핍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농작물은 너무 같은 땅에서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중금속이 미네랄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의 마지막은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영양소의 형태나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비타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보통 산모들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임신 후에 엽산변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엽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형을 일반형과 같이 먹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포함 다른 비타민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 검사를 같이 좀 진행하는 거를 저희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후성 유전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바뀌진 않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하는 스위치가 꺼질지 켜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좋은 유전자를 받았지만 아이가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계속 꺼진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질환이 발병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 관련된 스위치가 꺼질지 아니면 켜질지도 아이들의 식습관과 주변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이들이 먹는 것,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 건강, 그리고 환경 독소, 영양소, 마지막으로 후성 유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지금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결정돼 버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진행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장 건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앞으로의 내용들이 신경 발달 장애 질환들을 이해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